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어제까지 올려드린 그 팟캐스트는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출강을 해서 그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의 강의죠. 그 강의 중에 끝부분에 질문과 응답이 있는데 방송에 올리기에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축축축 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 끊기고 공백이 있고 멀리서 질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편집 중에서 그냥 다 잘라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편에 그런 내용이 없고요. 지금 해드릴 방송은요, 그 대한공경매사협회 신문사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covidnews.com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칼럼, 그 다음 기사, 그 다음에 그 추천 우량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코너가 독자 마당에 그 Q&A가 있습니다. 그 Q&A에 올라와 어떤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중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분 방송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된 좋은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협회장님 동영상 강의 및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번 달에 낙찰받고 90% 대출 실행 후 현재 등기까지 완료했고 금주에 전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전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전주인이 임차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잔금 및 소유권 등기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채무자, 전주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하는지요? 실제로는 그냥 살고 있고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궁금합니다. 관련된 질문이니까 2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이 맞다면 전주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대금 납부 후 6개월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 확인서를 써준 후
전 주인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나갔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또다시 인도명령을 하나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달아주셨어요. 전 주인은요, 그죠? 주인이죠. 주인은 우리가 인도명령의 대상은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이 세 명이죠. 특히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면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이 셋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 즉 소유권자가 된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겠죠. 집주인이 이제 자신의 집을 날려서 매각 이후 그 채권자에 대한 어떤 변제를 한 후에 남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자에게. 그럴 때 소유자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명도 확인서를 배당금에 대해서 교환 조건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배당 기일날 임차인들은 명도 확인서를 가져와야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냐? 민법상의 임대차 또는 전세 또는 주택임대차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소유자는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죠.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인질 교환을 할 때 야 네가 먼저 풀어줘. 아니야 네가 먼저 풀어줘. 이렇게 하지 않고 동시에 설에 손을 놓고 상대방 진영으로 걸어가게끔 하죠. 그거를 인질 교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법에서도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소유자에게 보증금은 받아놓고 집은 그대로 살고 있으면 소유자는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또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먼저 비우고 나가버리면 소유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자기가 비워버리면 별도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소유자 간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과 부동산은 동시 이행하라. 그래서 그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질 교환하듯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배당 기일에 가야 돈을 찾는 것이지만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내 물건을 갖다 팔았으니까 남은 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자에게 인질 교환상 이 집을 비워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에서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안 써줘도 되는 것이고요. 2번 명도 확인서를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을 하고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6개월 이전이니까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게 정답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월세를 한 2, 3개월 연체하면은 인도명령을 집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번, 2번이 안 된다면 잔금 지불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명도 확인서를 써준 다음 미납이 발생하면 그때 이미 받아놓은 인도명령 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점에
그 판단을 하면 1, 2, 3번에 대한 질문이 모두 다 해결이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전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 놓고서 혹시 이 사람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귀찮게 하면 어떻게 내보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전주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뭡니까? 목이 엄청나게 간지럽고 막 하네요. 제가 요즘에 통 잠이 부족해요. 어제는 그래도 좀 쓰러져 잤는데 그래도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 와가지고 월세를 미납하거나 연체해서 그 사람을 내보낼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 라는 생각은 소유자를 아직도 상대방,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늘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대도, 어떤 명도 대상자도요, 계약서를 체결하는 순간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 명도 대상자가 새로운 낙찰자에게 저항도 하고 말도 퉁명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로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연후에 그 사람이 그 월세를 체납하면서 안 나가면서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지만 그거는 오로지 소유자의 문제인 것이죠. 뭐 명도 소송을 하든 뭐 하든 다 방법은 방법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면 어떤 상대도 어긋장을 놓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만만해 보일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공부도 하는 것이고, 경매 공부 중에는 명도 공부도 경매 공부죠. 대화법을 연구하는 것도 경매 공부입니다. 항상 그 자연스러운 자기 상태, 교육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면은, 항상 뭐 궁금하고 항상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죠. 명도하는 거 또는 세입자를 관리하는 거, 어떻게 전화하고 어떻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이제 재테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닦아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저희 그 협회에서도 화법을 중시합니다만은 명도에 대한 화법만 강의를 해도 아직은 이제 명도 화법에 대해서 수강자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명도하는 부분, 시세조사하는 부분 모두 다 대화가 필요하고요. 채무자를 상대하든 임차인을 상대하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인은 배당을 받을 때 명도하기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불안하다면 낙찰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즉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시고,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무도 또 단기간에 몇 개월 안 돼서 또 체납을 하면 그때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기우라고 하는 게 서로 임대차 관계를 맺는 순간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염려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화법 연습, 요것도 또한 경매 공부의 대상이 포함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 대한공경매사협회 신문사 여기에 오셔가지고 Q&A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답변을 방송으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괜찮은 것은요, 조만간 부동산 경매 학습지를 제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학습지 속에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 밑에 답변도 달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